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북 영동의 깊은 산골에는 오지마을 분교터에 자리한 특별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자개예술촌이라는 곳입니다. 개관 이후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도 진행하면서 꾸준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자개예술촌의 박연숙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동 산골에 자리한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개예술촌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 공간 자개예술촌은 그 전문 예술 단체 같은 이름의 예술단체 자개예술촌이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자개예술촌은 그 공간 자개예술촌을 기반으로 해서 네. 연극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예술 축제도 열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충북 영동 용화면 자개리에 그 용화초등학교 자개 분교 자리가 한 10년 정도 폐교돼서 방치돼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저희가 2001년에 들어가고 2002년 3월에 바로 이듬해 3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예술 활동하면 사람들이 좀 북적이는 도심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산골 오지에 좀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창작의 결과물을 가지고 관객을 만나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관객들이 찾기에 접근성도 높고 하는 도시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유리해요. 근데 도시지만 그 연극하는 예술가들이 돈이 많지 않고 그럴 경우는 도시지만 외곽에 또 지하에 그 곰팡이 냄새 나고 비도 새고 해도 잘 들지 않는 그런 작업 공간에서 오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개예술촌을 만든 저희 단체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보다 과정에서 그 창작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주는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해치고 염려가 되고 좀 그렇게 해도 잘 들고 좋은 곳으로 가자, 작업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자 이래서 충북 영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무슨 연고가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오지마을에서 극단을 운영한다. 그 당시에는 일종의 모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처음에 자개리 폐교에 들어가셨을 때는 사실 막막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폐교돼서 10년간 방치돼 있었으니까 굉장히 건물이 뭐 이렇게 거의 제대로 들어가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다음에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고 일단은 개관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공간을 꾸려갔어요. 네. 예를 들면 야외 무대 저희가 지금 자개예술촌 야외 무대는 굉장히 멋지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공간인데 전에는 그냥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고 처음에 초창기는 그런 곳이 야외 무대도 만들고 소극장도 조성을 하고 다른 이렇게 사택 생활 공간들 숙소도 창틀도 바꾸고 하나씩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지붕 공사를 했는데 장마 전에 그거를 마무리를 다 했어요. 네, 올해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쵸. 저희가 막 그 창밖에 비 내리는 걸 보면서 마지막 지붕 공사를 마무리한 그걸 바라보며 와, 정말 다행이다. 네, 이러면서 또
내년에 또 뭘 해야 되나 벌써 많아요. 아직 남아 있는 게. 네. 아무튼 뭐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촌을 운영하는 한은 계속 공간을 가꾸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날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기리 폐교에서 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자기리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후에 주민들과의 관계도 좀 궁금한데요. 그 마을 어르신들이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 없던 젊은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르신들만 계시다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좋아졌겠죠.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농사를 지러 간 게 아니고 연극 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어르신들께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돈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 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을 들었던 건 뭐 먹고 살아. 네, 겨울에 마을에서 만나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예술촌에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걱정들. 네, 그런 거 많으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과 같이 지내는데 사실 마을 분들이 모여 계신 곳과 저희 예술촌과는 살짝 뭐 걷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네, 그 정도 너무 가깝게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아주 딱 적당한 거리만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리 부녀의 막내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이럴 때는 설거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신다고요? 네. 네, 자기예술촌 이름으로 개관한 이후에 그동안 어떤 공연 프로그램들을 좀 열어왔는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02년 3월에 개관을 하고 그 해부터 저희가 7년 정도를 꾸준히 했던 프로그램이 금은밤의 들노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매해 3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9달 동안 해마다 9달 동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공연을 올리고 관객들이 이제 오셔서 보시고 하는 금은밤의 들노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산골공연 예술잔치가 2004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얼마 전에 끝났는데 17회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만 보면 또 주말 산골 마실극장이라 가지고 주로 가을에 한 달 정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네, 조금 그 관객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더 가깝게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진행한 프로그램이 산골 마실극장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연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 산골 공연 예술잔치가 현재 자개예술촌의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산골 공연 예술잔치를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떻게 치러져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시작한 산골 공연 예술잔치가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요.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축제를 기획할 당시에 산골까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 봐 좀 걱정은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거나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꾸준히 축제를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홍보해서 그게 또 해마다 조금씩 알려지고 해서 현재는 굉장히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초기에 산골 공연 예술잔치를 만드신 저희 예술 감독님 말씀을 빌자면 지역 주민들이 저희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들까 봐 농사지은 먹거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 연습도 하고 공연도 올리고 하는데 조금 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공연 하나씩 올리는 것보다는 좋은 공연들 저희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의 극단들의 좋은 공연들까지 같이 초청해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공연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시작한 게 산골 공연 예술잔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오시도록 했지만 가장 첫 출발은 그렇게 지역 마을 분들, 네, 어떻게 보면 영동보다 작의 마을 이렇게 더 작은 단위 분들과 저희가 하는 걸 나누려고 축제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저희는 다시 촌스러움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산골 공연 예술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다시 촌스러움은 촌스럽다는 게 때때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농촌 산골 마을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촌스럽다는 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건 어디서 살건 뭔가 각각 자신이 가진 어떤 가장 기본, 가장 순수했던 열정, 뭔가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네. 저희들의 조상들 대부분 저희도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쵸. 네. 시골에서, 촌에서 농사 지시고, 그렇게 하던 활동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뭔가 농부가 내가 먹고 내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축제를 만들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 작품들,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작품들로 이 무대를 꾸려서 산골 공연 예술잔치를 만들자. 이래서 다시 촌스러움으로 산골 공연 예술잔치가 17년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3일 동안 다양한 공연단이 좀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이름 그대로 산골 마을의 예술잔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공연들이 그럼 펼쳐지나요? 아무래도 저희 단체가 연극을 하는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극 작품이 가장 많습니다. 연극 작품이 가장 많고 공연 예술잔치니까 네네. 무대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연극 뿐만 아니라 무용, 음악, 뮤지컬, 마당극, 전통연희 이런 공연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최근은 계속 3일 정도 저희가 축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려웠던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초창기 2004년부터 한 초창기 한 가까이는 5일 이상 축제를 하고요. 작품 수도 제가 보니까 한 23편 정도까지 저희가 올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짧은 개인 예술가 작품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은 작품 17년을 해왔으니까
제가 한번 세 본 적이 있는데 200여 개 작품. 그러니까 뭐 팀과 개인 예술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산골 공연 예술 잔치로만 자기예술촌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골 공연 예술 잔치는 저희 자기예술촌만의 성과 내지는 그 결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저는 그동안 저희 무대에 같이 함께 해주신 많은 좋은 작품들이 그 지금까지 17년간 쭉 꾸준히 이어올 수 있게 네네. 만든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되게 어렵고 외지에 있는 그런 무대까지 사실 저희가 작품이 좋으면 전국에서 이렇게 작품을 초청하고 또 뭐 열악한 여러 가지 조건인데 꼭 우리 무대에 작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되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또 이제 기꺼이 또 그런 팀들이 사실 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라는 산골에서 공연을 이러면 낯설기도 하고 좀 더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는 공연인데 그런 우리 공연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을까?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는 기꺼이 동참하고 어렵지만 함께 해주는 여러 팀들과 같이 만든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산골공연 예술잔치는 저희 마을 이장님이 환영사를 하거든요. 네네. 네, 개막 선언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술촌으로만 관객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자계리 마을에 관객들이 해마다 그렇게 오시는 거고 마을 축제고 마을 분들이 함께 계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루에 끝나는 예술잔치가 아닌 만큼 공연팀을 좀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또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늘 있죠. 네. 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조금 슬프고 저는 또 2010년부터 제가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표로서 조금 반성도 하게 되고 이게 뭔가 지금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잘못 꾸려오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지속은 하는데 계속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합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자기예술촌 사람들이 넉넉한 이렇게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을 잘 못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같이 단체 규모가 있고 역사가 됐는데도 네네. 후원 회원 수가 적은 단체는 아마 드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후원 회원을 늘리는 활동 이런 것도 되게 잘 못하고 그런 말이나 이런 거 그런 활동들에 이건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고 또 큰 건 축제에 오셔서 공연을 보세요. 하루에 한 2편, 적게는 2편에서 3편, 4편 정도, 한 3일 정도 매일 오시는 관객분들도 있고, 그러면 돈이 없으시면 네, 부담을 안 드려요.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냥 여기다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지만 하나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하지 않아요.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해마다 좀 고민이 많은데 관람료를 책정을 해서 정확하게 받으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저희는 그 공연을 올릴 때마다 작년에도 저희 무대를 꽉 채워주셨는데 재작년에도 채워주셨는데 그렇지만 올해는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실지. 그리고
이렇게 오시기 힘든 영동에 분들이 오시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읍내에서 차로 한 25분, 30분은 오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험한 고개를 넘어 오셔야 돼요. 그런 그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람료로 막 강제하고 오셨는데 기쁘게 힘들게 정성 들여서 관객이 오셨는데 사실 관람료가 없으면 입장이 안 된다거나 공연을 못 보십니다. 이렇게는 정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객들께 홍보는 하고 있죠. 저희 후불 자유 관람료 제도는 무료는 아닙니다. 그게 사실 객석을 채우는 수랑 이렇게 비교하면 상당히 무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영상 끝에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개예술촌에서 직접 축제를 좀 즐길 수가 없어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영상으로 축제를 대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축제였을까요? 그 이틀간 4개 작품을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로 공연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술 혼밥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네네. 우리가 혼자 식사하는 거 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계신 곳에서 혼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즐겨 주십시오. 이번에는 어려워서 같이 못 모입니다. 그래도 혼자 즐겨 주십시오 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2편씩 축제의 풍경을 담아내지 못했고요. 작품에만 집중해서 4개의 작품을 중계를 했습니다. 해마다 자개예술촌에 찾아와서 함께 즐기던 관람객들도 그렇고 마을 축제처럼 여기고 공연단과 또 관객들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주민들 또한 올해는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아쉬워하셨죠. 네, 그냥 공연을 현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개예술촌이라는 공간에 오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많이 아쉬워하셨고 또 올해는 식사 준비를 저희가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워서 네네. 올해는 저희 마을 분들이 편하게 공연 보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셨는데 예술촌에 접근을 못 하셨죠. 그렇죠.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영상으로 치러진 자개예술촌 산골 공연 예술잔치였지만요.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관람객들에게는 좀 그렇게라도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자개예술촌 박연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개예술촌은 산골 공연 예술잔치 말고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공연 관람 외에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이제 예술 활동을 지역민들이 오셔서 예술촌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예술촌에 직접 작품을 설치를 하고 가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산골 예술 농장이라고요. 네네. 네. 해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 체험객들이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예술계뿐만 아니라 뭐 미술, 공예, 다른 분야 예술가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주민들과 같이 작업하는 예술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예술 교육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영동에 아무래도 연극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연극 수업으로 영동의 많은 학교들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그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10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동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조금 다양한 계층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개예술촌처럼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찾아서 도심이 아닌 곳에서 정착을 하려는 후배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끔 이제 예술촌을 찾으시는 분들이 현재의 예술촌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좋다. 나도 이런 공간을 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근데 이제 그 2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녹아 있잖아요. 그 안에 그곳에서 그 시간들 속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제는 우리 어렵지 않아가 아니에요. 굉장히 뜻밖의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요. 예. 지역민들과의 관계부터 그리고 그 실제 농촌 생활이라는 게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젊으실 때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체력도 젊고 젊은 예술가들의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하면 네, 자개예술촌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자개예술촌으로 오셔도 돼요. 네, 자개예술촌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같이 이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언제나 열려 있다. 네, 그럼요. 네. 자, 앞서서 산골 공연 예술단체 모토가 다시 촌스러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개예술촌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뭐 그렇게 원대한 비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먼 어떤 미래까지 뭔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고 소박하게 가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개예술촌이라는 단체 또는 공간이 뭔가 계속 살아있다. 네, 살아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생명이잖아요. 네. 뭐 그것처럼 멈추지만 않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거가 목적인 것 같아요. 목표고요. 네.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 네. 목표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정된 공연들이 계속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어제 공연을 하고 오늘 다음 공연의 취소 연락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뭐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관객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여유가 있을 때 문화예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유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에 문화예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온라인 공연 저희처럼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든 관객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극장에는 못 오시더라도 계속 이 공연 예술계의 관객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자개예술촌의 박연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의 기틀 위에서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자개예술촌인데요. 지금껏 노력해왔던 만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이 멋진 열매를 맺고 또 동료 연극인과 관객들에게도 오래도록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